안녕하세요. 포스텍 인공지능 대학원의 박사과정 이성원입니다. 이번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두 가지 논문은 GFL과 TOGL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두 가지 논문은 모두 TDA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필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뉴럴 네트워크로 옵티마이즈 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트레이션이라는 방법은 데이터로부터 토폴로지컬한 시그니처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필트레이션이 이 데이터의 토폴로지컬한 시그니처를 얻기에 가장 적절하느냐를 찾기 위해서는 경험과 실험 혹은 가정을 통해서 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종류와 특성은 다양한데 그런 실험들을 일일이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과 자원이 소모가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펄스넌스 다이어그램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컴플렉시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특히나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 번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를 필트레이션 자체를 학습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옵티마이즈 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점들이 그런 의문점들이 TDA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고 이 두 가지 논문들은 그 방법들을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그래프 필트레이션 러닝은 ICML의 2020 ICML에 소개가 되었고요. 주 저자로는 크리스토퍼 호퍼와 그리고 바스티안 리에크라는 두 분이 보입니다. 이제 바스티안 리에크라는 분은 TDA와 딥러닝을 같이 연구하는 큰 팀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을 필두로 좋은 TDA와 딥러닝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호퍼는 TDA와 딥러닝을 결합하는 아키텍처 논문을 거의 처음으로 쓰신 분이시고 이분이 쓰신 그 논문들이 많은 TDA와 딥러닝을 결합하는 연구들에서 사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두 분이 이제 이 TDA 연구자들이 수요하고 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이번 논문입니다. 이 그래프 필트레이션 러닝 논문은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먼저 소개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러닝에서 쓰이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의 처음 모티베이션은 사실 필트레이션 러닝이 아니라 리드아웃 오퍼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문제의 제기입니다. 어, 이제 이분들은 새로운 리드아웃 레이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프 필트레이션에서 새로운 리드아웃 레이어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리드아웃 레이어라는 것은 그래프의 어떤 글로벌한 스트럭처를 추출하는 레이어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글로벌 스트럭처를 추출할 때 퍼스넌트 호몰로지를 이용하여서 이런 정보를 추출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인 게 퍼스넌트 호몰로지라는 게 데이터의 어떤 글로벌한 스트럭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코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드아웃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생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을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리드아웃 레이어가 기존의 리드아웃 일반적인 기존에 존재하던 리드아웃 레이어들은 메시지 패싱 그러니까 그래프 컨볼루션과 같은 어떤 이터러티브한 로컬 피처들을 추출하는 과정 이후에 붙어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리드아웃 레이어는 그냥 그 리드아웃 자체로 그래프의 전체적인 글로벌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넌트 호몰로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퍼스넌트 호몰로지를 사용하려고자 하다 보니까 퍼스넌트 호몰로지는 패시브 매너로 계산이 됩니다. 패시브 매너로 계산된다는 게 이 퍼센트 호몰로지를 계산하려면 먼저 필트레이션 펑션이 고정이 되어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싶은 그래프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하고 각각의 그래프 데이터마다 가진 어떤 기하학적 특징, 토폴로지컬한 특징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프마다 어떤 토폴로지컬한 시그니처를 정의하기 위한 필트레이션은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야 될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실험으로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도메인 널리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그것을 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옵티마이즈 시킬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리드아웃 오퍼레이션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게 이분들의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퍼센트 호몰로지를 사용해서 어떤 그래프 데이터의 글로벌 스트럭처를 인코딩하는 그런 리드아웃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이 리드아웃 레이어는 메시지 패싱과 같은 어떤 그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에 디펜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리드아웃 레이어만으로도 리드아웃 오퍼레이션만으로도 어떠한 그래프 데이터의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이분들은 필트레이션을 러너블 필트레이션으로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이것이 진짜 런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백프로파게이션이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TDA 파이프라인이 뉴럴 넷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해할 때 조금 걸림돌이 되는 용어가 아마 그래프 러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리드아웃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요. 이 리드아웃이라는 게 낯서신 분들은 CNN 아키텍처에서 풀링 레이어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리드아웃이라는 것은 그래프 레벨의 어떤 풀링 오퍼레이션으로서 기존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얻어진 그런 로컬 피처들을 로부터서 어떤 대표적인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게 풀링 레이어였다면 이 리드아웃 레이어는 이 이터러티브한 어떤 메시지 패싱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그 노드 레벨의 로컬 피처들을 하나의 그것을 어그리게이트해서 하나의 글로벌한 그래프 레벨의 피처로 인코딩하는 것이 리드아웃 레이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는 노드 레벨의 피처들을 어그리게이트 하되 이제 그래프 데이터가 가지게 되는 본성적인 특징인 permutation invariant한 성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permutation invariant한 연산들을 사용하여서 어그리게이트를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summation이라든지 혹은 averaging이라든지 혹은 sorting이라든지 특별히는 뭐 differential versus readout이라는 이런 레이어들도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ummation이나 averaging 같은 리드아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소개한 homological readout operation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름은 거창하지만 앞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리드아웃들과는 전혀 특징이 다르고 오히려 이분들이 주장한 homological readout operation은 기존의 리드아웃과는 전혀 다르고 그렇지만 기존의 TDA로 머신러닝을 하는 것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흘러갑니다. 먼저 인풋 그래프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풋 그래프에는 각 노드마다 이 필트레이션 펑션 밸류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필트레이션 펑션 밸류는 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파라메트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트라이즈 되어 있는 이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퍼센트 호몰로지를 계산을 합니다. 특별히 그래프다 보니까 이제 제로스 퍼센트 호몰로지와 퍼스트 퍼센트 호몰로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퍼센트 호몰로지를 계산하고 나면 저희가 퍼센트 바코드를 얻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지금 뭐 바코드가 세 종류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히 이렇게 세 종류라는 걸 크게 신경 쓰실 것까지는 없고요. 이제 그냥 제로스 퍼센트 바코드와 퍼스트 바코드를 얻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코드를 얻은 다음에 기존의 TDA 머신러닝과 똑같이 벡터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네, 벡터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 그래서 이 퍼센트 호몰로지를 계산하고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는 이 과정까지 일반적인 TDA 머신러닝에서 하는 수행하는 이 과정 자체를 호몰로지컬 리드아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르겠다고 한 건 자기 마음이죠. 네, 그런데 TDA 머신러닝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새로운 리드아웃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까지 되는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봐봅시다. 이제 이 벡터라이제이션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뭐 토폴로지컬 레프레젠테이션을 태스크에 알맞은 클래시파이어에 넣게 되고 그렇게 해서 로스 펑션을 계산해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 펑션을 계산하고 나면은 거기서 어떤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 이제 기존의 TDA 머신러닝이라면 이
MLP까지 이 클래시파이어에만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벡터라이제이션까지는 파라메트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펄스 레이어 PLA를 얘기하기 전입니다. 기존에 펄스 레이어 PLA가 등장하기 이전의 전통적인 TD-ML에서는 이 벡터라이제이션까지는 파라메트라이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만 업데이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펄스 레이와 PLA가 등장하면서 이 벡터라이제이션 과정도 저희가 파라메트라이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펄스 레이와 PLA까지를 이해하고 나면 이 벡터라이제이션까지 파라메트라이즈 될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라이제이션도 이 태스크에 따라서 백프로파게이션 되면서 옵티마이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펄스 레이와 PLA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GFL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퍼스턴스 호몰로지를 계산하는데 근간이 되는 이 필트레이션 펑션 자체를 파라메트라이즈 해서 이 태스크에 따라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 필트레이션 펑션 자체가 업데이트 되도록 네트워크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를 이 파이프라인을 거치면서 학습을 통해서 뭐 벡터라이제이션도 더 좋은 것 태스크에 옵티마이즈 된 걸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 필트레이션 자체도 기존에는 없던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가장 적절한 필트레이션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한 게 이 GFL입니다. 그래서 뭐 호몰로지컬 리드아웃이라고 그래프 러닝 센스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냥 TD-ML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전혀 새로울 것은 없고 새로운 것이라곤 이 필트레이션 펑션을 파라메트라이즈해서 러닝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필트레이션 러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필트레이션 과정, 그러니까 이 필터 함수가 주어지고 이 필터 함수 값들이 0부터 m까지 이렇게 파이나이트하게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어센딩 체인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런 심플리셔 컴플렉스들의 이런 필트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필트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이 필트레이션을 퍼스턴스 호몰로지로 보내는 세타에 대한 파라메트라이즈된 함수가 그 미분 가능한 함수가 존재하겠느냐 그런 함수가 미분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미분 가능해야 이제 우리가 이게 팩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 필트레이션이라는 게 다음과 같은 것에 의존한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먼저 이 퍼센트 호몰로지는 이 컴플렉스 K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심플리셔 컴플렉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이미지라면 큐비크 컴플렉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퍼센트 호몰로지는 이 컴플렉스에 디펜드를 하고 있죠. 이 컴플렉스가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퍼스널 호몰로지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필트레이션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퍼스널 호몰로지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트레이션 펑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뭐 이제 서브 레벨스 필트레이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퍼 레벨스 필트레이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DTM 필트레이션 혹은 뭐 히트 커널 시그니처 필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필트레이션 선택에 따라서 퍼스트 호몰로지 결과물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필터 펑션 f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퍼스트 호몰로지 이 f에 대한 이 k 컴플렉스 k의 서브레퍼런스 필트레이션은 여전히 세타에 대해서 디펜드하게 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Runnable Vertex Filter Function입니다. 이제 Vertex Domain V와 이 V로부터 정의될 수 있는 모든 Simplicial Complex들의 셋,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플리시 컴플렉스라는 건 그냥 노드와 엣지까지로 구성된 그래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벌텍스 위에서 정의될 수 있는 어떤 모든 그래프들의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래프들의 셋 K, 그리고 리얼 밸류 R, 그리고 심플 그래프 K, 그리고 벌텍스 V를 도메인으로 하고 리얼 밸류를 뱉는 어떤 함수가 세타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가 이제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러너블 vertex filt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한 이유는 우리의 데이터셋에 vertex는 고정이 되어 있죠. 우리의 그 그래프 데이터에서 vertex는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뭐 일부 경우는 엣지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vertex들마다 어떤 세타라는 노드 피처를 새롭게 부여를 해서 필트레이션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량이 아니라 이 필터 값의 변화량이겠죠. 네, 노드마다 부여될 그 필터 값의 변화량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까 앞서 파이프라인에서 보셨을 때 벡터라이제이션 과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벡터라이제이션 과정을 이분들은 하나의 정의로서 이 R2에서 R로 가는 어떤 differentiable function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percent 바코드를 하나의 리얼 밸류로 인코딩하는 그런 펑션이 있어서 걔는 다이어고널에서는 베니싱하는 어떤 differentiable function이 있어서 그런 애들을 모두 바코드 코오디네이트 펑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펑션의 정의는 그러니까 퍼센트 바코드를 받으면 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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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라는 펑션들의 매핑을 줘서 리얼 밸류를 얻고 걔들의 서메이션으로 어떤 벡터를 얻는 걸 이 바코드 코디네이트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선 논문들에 보시면 비슷한 개념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벡터라이제이션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중요한 렘마 하나를 증명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렘마입니다. 이제 K가 finite simplicial complex, 근데 finite한 어떤 vertex 셋 위에서 정의된 simplicial complex고요. 그리고 runnable vertex filter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는 저희 바코드 벡터라이제이션 펑션입니다. 벡터라이제이션 펑션이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고정된 세타 제로라는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죠. 그냥 벌텍스들마다 필터 값이 다른, 그러니까 겹치는 필터 값이 없다는 거죠. 겹치는 필터 값이 없는 그런 디스팅트한 필터 값으로 전부 배열되었을 경우, 그러면 이 파라미터 세타에서 벡터라이제이션, 퍼센트 호몰로지를 계산하고 벡터라이제이션을 계산하는 이 맵은 세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트레이션 하는 과정을 계산할 때 이게 굉장히 강한 과정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가정인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필트레이션 할 때는 뭐 노드마다 혹은 데이터마다 같은 필터 값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데이터에서 그 픽셀 값을 기준으로 필터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같은 픽셀 값을 가지는 픽셀들 당연히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렘마의 가정에 위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각각의 그 같은 값이 있더라도 굉장히 스몰 퍼러베이션을 줍니다. 굉장히 스몰 퍼러베이션을 줘서 모든 같다고 되었던 값들이 전부 다 조금씩 아주 조그맣게 차이가 나서 모든 값이 다 다르게 디스팅트하게 배열을 한다면 일단 퍼센트 다이어그램의 스테빌리티 때문에 그 결과물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이 가정은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가정 같지만 이 가정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특히나 이 퍼센트 호몰로지의 그 스테빌리티 때문에 더욱이 이 가정은 그렇게 강한 가정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을 주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 맵이 디퍼런셔블 하게 된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런업을 하게 된다는 말이 되죠. 이 필터 펑션이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 필트레이션 러닝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먼저 우리의 심플리시 컴플렉스는 그래프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런어블 필터 펑션 f는 GNN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니셜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노드마다 어떤 뭐 RM 벡터로 보내는 그런, 예를 들면은 뭐 노드 디그리 같은 그런 펑션을 줘서 초기화를 준 다음에 걔를 GNN으로 하나의 실수값을 뱉도록 러너블 필터 펑션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론적으로는 이게 런업을 하기 때문에 런업을 한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실수값 하나 주는 아키텍처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걸 보인 것이고, 그것을 구현은 그래프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GNN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벡터라이제이션 방법으로 뭐 레셔널 헷 스트럭처라는 걸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자였던 크리스토퍼 호퍼가 자기 논문에서 썼던 그 벡터라이제이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퍼센트 바코드가 있으면 어떤 센터 파라미터와 어떤 R이라는 그 파라미터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의 어떤 레이셔널한 값을 구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계산하는 어떤 그런 벡터라이제이션인데요. 이건 이 호퍼 박사님이 자기 논문에서 썼던 벡터라이제이션이 또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실험했더니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실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을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 아키텍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다를 거 하나 없다. 기존의 TDA ML, TDA 딥러닝과 전혀 다를 거 없고, 기존의 펄스 레이어와 PL 레이어에서 했던 그 벡터라이제이션 파라메터라이즈 하는 거 똑같이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필트레이션 자체가 런업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였다는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논문 토폴로지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ICLR 2022에 소개된 논문이고요. 여기에 또 보시면 바스티안 리에크 박사님 계시죠? 네. 그리고 나머지 저자분들 막스 호른 이분도 바스티안 리에크 이 교수님과 함께 TDA 딥러닝에서 좋은 논문들, 특히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토폴로지컬 오토 인코더 같은 논문의 주저자로 계신 그런 TDA 딥러닝 부분에서 많은 논문들을 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도 여전히 이제 그래프 러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요. 이제 이분들의 제시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그래프의 어떤 토폴로지컬한 시그니처, 스트럭처, 예를 들면은 사이클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캡처해내지 못 해낼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메시지 패싱 스킴이 이런 사이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캐칭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발견을 했고요. 그것을 뭐 이론과 실험으로 좀 발견을 해서 보였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어떤 데이터,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런 사이클이나 뭐 넷클리스 같은 이런 그래프 특별한 그런 스트럭처가 사용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걸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메시지 패싱 스킴의 이런 GNN은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TDA를 이용하여서 TDA에서는 그런 걸 잘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얻어서 그런 것들을 GNN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 토폴로지컬 그래프 레이어라는 것을 소개하고요. 얘네는 이제 앞서 기존의 GNN이 잘 캡처하지 못했던 사이클 같은 구조는 잘 캡처할 수 있는 토폴로지컬 어웨어하면서도 이제 기존의 GNN과 잘 호환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는데요. 먼저 그 GNN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래프 커널 메서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프 어떤 피처를 힐버트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시키고 거기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여서 결과로 뭐 그 결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할 경우 그래프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만이 그래프
러닝 태스크가 다가 아니거든요.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링크 프리딕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이버후드에 관한 어떤 시뮬러티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걸 사용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래프 커널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패싱을 차용한 어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뭐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극복했죠. 네이버후드를 이터러티브한 메시지 패싱을 이용하여서 캐칭을 하여서 어떤 피처들을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뭐 링크 프리딕션이라든지 뭐 어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런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여전히 아직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런 워크들은 메시지 패싱 워크가 이제 이제 여러 호흡의 어떤 사이클과 같은 아키텍처들을 잘 캐칭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래프의 여러 서브 스트럭처들, 사이클 같은 서브 스트럭처들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도 TDA를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논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뭐 앞서 자기들 팀에서 한 거죠. GFL 자기들 팀에서 한 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GFL을 간단하게 복기를 하자면 이제 TDA에서 필트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필트레이션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트레이션을 고른 다음에 퍼스넌 호모로지를 계산해서 실험하고 필트레이션을 고른 다음에 퍼스넌 호모로지를 계산해서 실험하고 이것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스트를 많이 요구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TDA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GFL은 그것을 조금 더 옵티마이즈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그 필트레이션 과정을 런업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싱글 태스크 스페시픽, 그러니까 하나의 태스크 스페시픽한 필트레이션 펑션을 단 하나를 사용하였죠. 네, 하나를 사용해서 러닝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이제 TOGL은요, 왜 필트레이션을 단 하나만 보지? 그러니까 필트레이션 하나의 뷰만 봐서 그것이 과연 옵티마이즈한 거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TDA를 여러 관점에서 수행하고 싶은 거예요. TDA를 여러 관점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필트레이션을 여러 관점에서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적절한 이유는 TDA에서 그 필트레이션 펑션은 파라미터를 단 하나만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면 이론적인 이유로 멀티 파라미터를 쓰게 되면은 퍼슨 토몰로지 같은 퍼슨스 다이어그램, 퍼슨 바코드 같은 좋은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얻을 수가 없다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시어리컬하게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싱글 싱글 파라미터 필트레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독립적인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독립적인 필트레이션 펑션을 여러 개 쓰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멀티 파라미터 필트레이션은 아니고요. 멀티 파라미터 필트레이션은 아니고 독립적인 여러 개의 싱글 파라미터 필트레이션을 여러 개를 수행해서 뭐 하나의 좋은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렇습니다. 각각 노드마다 이제 노드 애트리뷰트가 부여되어 있겠죠. 기존의 GFL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GFL에서는 그래프 데이터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드 애트리뷰트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게 어쩌면 한계였겠죠. 그래프 데이터, 그러니까 그래프 러닝에서 사용되는 그래프 데이터의 본성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노드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드 애트리뷰트로부터 어떤 필트레이션을 K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필트레이션을 쓸 수 있는 어떤 K가지의 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얘는 이 GFL에서는 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이용하여 가지고 GNN을 이용해서 어떤 필트레이션을 옵티마이즈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노드 애트리뷰트를, 그러니까 이니셜 노드 애트리뷰트를 얘는 정의를 하고 GFL은 했었는데 이제 TOGL은
애초에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노드 애트리뷰트를 사용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데이터에 적합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K개 그래프 뷰를 만들고요. 거기서 필트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K개 페어의 어떤 퍼스넌스 다이어그램이 얻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벡터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벡터라이제이션을 어그리게이트 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노드 애트리뷰트를 얻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글로 요약하자면 먼저 인풋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노드가 n개 존재하고요. 여기에는 각각의 노드마다 이번에는 GFL과 다르게 노드 애트리뷰트 벡터, 피처 벡터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k개의 vertex filtration 펑션을 얻습니다. GFL에서는 단 한 개만 했지만 TOGL에서는 그걸 k개를 얻어서 수행을 하고요. 이제 이 K의 각각의 그 K의 필트레이션 펑션은 이제 그래프에 서로 다른 성질에 대해서 포커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필트레이션 펑션들마다 어떤 그 컴플렉스 filtrations of complex를 얻어서 TDA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필트레이션 펑션마다 persons 다이어그램을 zeroth dimension과 first dimension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train of embedding 펑션을 이용해서 이 persons 다이어그램들 근데 그게 이제 각각의 어떤 그 포인트마다 각각의 또 vertex마다 k개가 존재하겠죠. 필트레이션이 k개 있었으니까요. 그 k개의 persons 다이어그램을 하나의 어떤 벡터로 보내는 노드 임베딩 벡터로 보내는 어떤 매핑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매핑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저희의 그 persons 다이어그램을 유클리디안 벡터로 만드는 또 벡터라이제이션 그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트레이션 러닝은 먼저 이 K개의 vertex 필트레이션을 계산하는데 이제 이 GFL에서는 이 필트레이션을 싱글 필트레이션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이니셜 노드 피처 벡터를 준 다음에 그걸 뭐 임의로 정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GNN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냥 애초에 노드 피처가 주어져 있으니까 GNN을 굳이 쓰지 않고 MLP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싱글 레이어가 하나 있는 그렇게 단순한 MLP를 사용하여서 어떤 이런 필트레이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구현이 굉장히 쉽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D-dimensional vertex 피처를 얻으면 그냥 K 디멘전al 벡터 없는 이 과정 자체가 그냥 MLP에 지나지 않습니다. MLP에 지나지 않는데 이 MLP에서 얻은 그 K 디멘전al 벡터의 각각의 아웃풋 하나를 그냥 필트레이션 값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다가 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vertex representation에 붙입니다. 이거는 이니셜 노드 애트리뷰트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래프 컨볼루션을 수행한 다음에 얻은 노드 애트리뷰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TDA를 수행을 하겠죠. TDA를 수행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제로 디멘셔널에 대한 TDA를 수행할 때랑 first dimensional TDA를 수행할 때랑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효과적인 어떤 컴퓨테이션을 위해서인데요. 이제 제로 디멘션에 대해서 이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얻을 때는요. 이 persons 다이어그램과 그 persons 페어 그러니까 어떤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생길 때 이것을 탄생하게 하는 포지티브 페어와 이것을 그 어떤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닿게 되는 네거티브 페어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persons 페어라고 합니다. 그 persons 페어를 이용해서 어떤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벡터라이제이션을 쓰진 않고 조금 더 간단한 벡터라이제이션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 벡터라이제이션 방법은 이 토폴로지컬 오토 인코더라는 논문,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논문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만든 벡터를 어떻게 노드마다 얻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벡터라이제이션 펑션을 거쳐서 그거를 기존의 노드 피처에 그냥 더하는 것으로 새로운 노드 피처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렇게 만든 왜 더하느냐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은 없고요.
그냥 레지듀얼한 패션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 것은 이게 뭐 레즈넷과 같은 그런 스킵 커넥션을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정보를 추가하는 건가 뭐 그런 걸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뭐 더하는 것이 어떤 이점은 있을 수 있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엔 그런 데서 모티베이션 얻어서 실험적으로 이게 성능이 좋더라라는 방식으로 정의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퍼스트 디멘전에 대해서는 그래프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풀링을 하는 것을 얻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왜 제로 디멘전과 퍼스트 디멘전이 다르냐면 그 태스크에 따라서 제로 디멘전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퍼스트 디멘전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그 사이클 정보가 중요한 태스크가 있고요. 사이클 정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태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물론 두 가지 정보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사이클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따라서 이걸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딩 펑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베딩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퍼슨스 페어로 만들어진 그 벡터를 다시 그러니까 퍼슨 다이어그램의 정보가 인베딩된 어떤 인코딩된 퍼슨스 페어 벡터를 이제 런업을 한 어떤 벡터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이름이 거창하게 인베딩 펑션이라 돼 있지 저희가 이전에 봤던 뭐 딥셋 혹은 펄스레이 혹은 뭐 GFL에서 호퍼가 사용했던 레이셔널 헤드 펑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여기서 딥셋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펄스레이나 레이셔널 헤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슨스 다이어그램의 각각의 어떤 포인트마다의 정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퍼슨스 다이어그램에 있는 로컬한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딥셋은 그 특성상 퍼슨스 다이어그램 전부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 정보를 글로벌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더 뭐 적절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실험해 보니까 이게 성능이 제일 좋아서 그거에 그냥 저스티피케이션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토폴로지컬 레이어 TOGL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문은 사실 이어져 있습니다. GFL을 발전시킨 게 TOGL이고요. 핵심은 이 필트레이션, TDA에서 수행하는 그 필트레이션이란 과정 자체를 딥러닝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막상 까보면 별거 없습니다. 진짜로 별거 없습니다. 근데 별거 없는 거를 이분들은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저스티파이가 된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과정들 제가 TDA 과정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네, 지금 저희가 논문 4개를 리뷰를 하면서 이 TDA 과정들의 큰 파이프라인이 딥러닝 아키텍처로 다 근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필트레이션 과정도 근사하였고요. 이 벡터라이제이션 과정도 근사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이 퍼스넌트 호몰로지를 계산하는 과정 자체는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즈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트레이션 자체를 우리가 새로운 거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퍼스넌트 호몰로지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시간이 소모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 소모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고 혹은 여러 가지 트리키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었습니다.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파트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처음 PSSC 논문 리뷰에서 발표했던 논문이 이 부분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 이 퍼스넌 토몰로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할 수 있다를 보였는데요. 그 뉴립스 논문이었죠. 네. 그 논문에 있는 내용까지 붙인다면 이 TDA 파이프라인 전체가 딥러닝 아키텍처로 옵티마이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딥러닝 아키텍처에 사실 TDA를 쓰는 게 특히 이 계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이 계산 때문에 상당히 연구하기가 힘들게 만드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 파이프라인들을 사람들이 잘 나누어서 그 부분들을 뉴럴 네트워크로 잘 요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결합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TDA와 딥러닝을 결합한 게 좋은 워크를 해낼 수 있겠더라 하는 배경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지금까지 논문 소개들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한테 제 슬라이드 제일 처음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텍 인공지능 대학원의 이상원이었습니다.